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지음, 강미경 옮김, 느낌이 있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자기 관리를 통해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져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저자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요,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각을 하면요, 비참해집니다. 또한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고요, 병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실패를 생각하면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쾌활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해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여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1F 파트리지가 쓴 것입니다. 이 규칙을 실행한다면 걱정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겠다.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지당한 말이다. 행복은 내부로부터 온다. 외부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다. 2. 오늘만은 나 자신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맞추자. 현실을 내가 바라는 대로 맞추려고 하지 않겠다. 가족, 사업,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그것에 적합하게 하자. 3. 오늘만은 내 몸을 아끼자. 운동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자. 영양을 섭취하고 혹사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몸은 나의 명령에 따르는 완벽한 기계가 될 것이다. 4. 오늘만은 내 마음을 굳게 하자. 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배우자. 정신적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자. 노력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자. 5. 오늘만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대로 정신 수양을 위해 적어도 2가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자. 6. 오늘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자.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남들을 아낌없이 칭찬하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단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자. 7. 오늘만은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자. 인생의 온갖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덤비지 말자. 일생을 두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12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다. 8. 오늘만은 계획에 따라 행동하자.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써두자. 비록 그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해보자. 그러면 성급함과 주저하는 태도를 고칠 수 있다. 9. 오늘만은 30분 동안 혼자서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가져보자.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30분 동안 때로는 신에 대해 생각해보자. 10.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행복해지는 일,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정신 자세를 갖고 싶다면요,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보물 1호는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언젠가 에디 리켄베커에게 다른 조난자들과 3주일 동안이나 구명 뗏목을 타고 태평양을 표류했을 때 얻은 최대의 교훈은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때의 경험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요,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있다면 어떤 일에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걱정을 중단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90%의 사건은요, 지당한 것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요, 90%의 당연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10%의 잘못된 경우는 무시하면 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할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요, 고민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보아야 합니다. 지루함이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지루함입니다. 육체적인 고생보다 감정적 태도가 사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권태를 느끼면요, 인체의 혈압과 산소의 소비량이 현실적으로 감소되고요. 사람이 자신의 일에 흥미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신진대사의 속도가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노동보다 오히려 지루함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박사는요, 피로에 관한 실험을 할 때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오락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일주일이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마친 박사는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유일한 원인은 지루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요, 대부분 일이 아니라 걱정, 좌절, 원망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요, 행복한 인간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언제나 씩씩하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걱정은 적고 피곤을 느끼는 경우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곳에는요, 에너지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서 용기와 행복에 대해, 힘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즐거운 기분과 쾌활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일이든 실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얻는 행복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일하면서 소비하고 있고, 만약 일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면요, 결국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면요,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결국은 승진도 하게 될 것이며 월급도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피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가를 더 보람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의 70%는 돈 문제라고 하는데요. 백화점 고객들을 위해 재정 자문을 맡고 있는 엘시 스태플턴 부인은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수입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부르고 결국은 고민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네기 역시 돈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미주리주의 옥수수밭과 건초 창고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저자는요, 어떻게든 육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중노동에 대한 대가는요, 1시간에 1달러는커녕 50센트도 아니고 10센트도 아니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1시간당 5센트를 받았습니다. 나는 목욕탕도 없고 수도도 없는 집에서 20년 동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고 있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방에서 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니켈의 차비를 절약하기 위해 몇 마일씩 걸어 다닌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신발을 신고 엉덩이에 구멍이 난 바지를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요리를 주문하고 바지에 주름을 펴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고 자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시절에도 나는 적은 액수나마 어떻게든 저축을 하고 있었다. 저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한 결과 빚이나 재정적인 걱정을 모면하고 싶다면 기업체가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우리는 돈을 소비할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걱정을 덜고 싶다면요, 다음의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필요에 맞게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최대한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대출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신용을 쌓아둬야 합니다. 보험으로 질병, 화재, 불시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돈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집안 살림도 돈이 되고요, 도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다스려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소중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